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관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블렌디드 수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그래서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등교와 원격 수업이 결합한 미래형 수업인 2021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 29편을 개발해서 지난 9월에 보급했습니다.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소개합니다는 울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개발한 수업 모델 중 10편의 우수 수업 모델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남구 주민의 휴식처, 여천천 공간 혁신을 꿈꾸다라는 수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청설초등학교 교사 권순현입니다. 네, 이번에 블렌디드 수업 모델 개발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어떤 수업 모델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남구 주민의 휴식처, 여천천 공간 혁신을 꿈꾸다 라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현재의 생활 공간인 여천천에 대해 생각해보고 직접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실천하는 과정을 공간혁신 공모전으로 진행을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는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서의 역량이 길러진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 수업 모델을 위해 체인지 메이커라는 프로젝트 단계도 개발을 하였습니다. 체 단계에서는 세상을 바꿀 문제점 발견, 인 단계에서는 변화를 주도할 해결 방안 찾기, 지 단계에서는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며 마지막 메이커 단계에서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왜 여천천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여천천은 본교 청설초등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저희 반 학생 28명 중 23명이 여천천을 통해 등하교합니다. 네. 이처럼 여천천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공간이며 남구 주민들이 산책, 운동, 휴식을 취하는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네.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네. 이 삶의 공간을 더 나은 방법으로 바꾸어 보는 프로젝트에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 과정을 어떻게 다시 구성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네, 먼저 국어과와 미술과를 중심으로 성취 기준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국어 6단원 토의하며 해결해요, 미술 2단원 그림으로 말해요 등의 성취 기준을 관련 지어 총 국어 10차시, 미술 10차시, 창의적 체험활동 2차시로 구성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프로젝트 안내 및 계획하기, 프로젝트 마무리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개발하신 이 수업 모델은 등교와 원격 수업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네. 궁금해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본 수업 모델은 총 22차시로 1차시에서 6차시까지는 원격 수업, 7차시에서 마지막 22차시는 등교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은 토의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아보는 개념 학습과 줌 소회의실을 활용한 모든별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에서는 발표 자료 제작 및 발표하기, 과정 중심 평가, 지역사회 연계 전문가 초청 수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다양한 수업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온앤오프 활용 팁에 차시별 아이디어도 소개해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 상황이 참 유동적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 발견하기 단계입니다. 1차 시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안내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 등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전 과제로 여천천의 문제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해 사진을 찍도록 하였고, 주말에 학생들과 직접 여천천을 둘러보며 문제점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3차 시는 토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울산 이학습터를 활용한 컨텐츠 중심 수업을 실시하였고, 4차 시는 중소회의실 기능을 활용하여 1차 공모전 준비를 위한 모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해 자신이 찍은 여천천 사진을 올리고 의견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방법 찾기 단계입니다. 중소회의실에서 모둠 토의를 통해 여천천의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을 선정하고 해결 계획 세우기, 자료 조사와 정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둠별 토의를 통해 선정된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7차 시부터는 등교 수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7차 시부터는 등교 수업으로 수업하도록 진행해 보았습니다. 7, 8차 시는 모둠별 발표 자료 만들기, 9차 시는 여천천 공간혁신 공모전 자료를 발표하고 질문을 해보는 등 상호 피드백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발표 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차 시는 1차 공모전 발표에 대한 과정 중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천천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보는 활동으로 1차 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여천천의 문제점이나 개선하고 싶은 점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2차 여천천 공간혁신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1차 공모전 내용으로 2차 공모전을 다시 추진하신 건가요? 네, 1차까지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보는 공모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11차 시에서는 2차 공모전에 대해 안내하고 디자인 영역도 정해보았습니다. 징검다리, 분리수거 쓰레기통, 카페, 조경, 캐릭터 디자인의 5가지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12차 시에서는 각 영역별로 공간혁신 디자인에 대해 모둠별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3차 시에서는 영역별 최종 의견 정리, 학교 학생 및 주민들에게 실시할 설문도 준비하였습니다. 공간혁신 디자인에 대한 학생들의 최종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징검다리 디자인팀은 본교 학생들과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징검다리 디자인, 난간 색상 등에 대해서 직접 설문도 실시해 보았습니다. 14, 15차 시는 영역별 발표 자료 제작, 16차 시는 자료 발표 및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 공모전의 학생들 발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이커, 모두 함께 성장하기 단계입니다. 17차 시까지 수업 후 아이들의 의견에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섭외하여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업도 진행하였습니다. 18, 19차 시는 학생들의 발표 후 건축가님께서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피드백을 해주셨고, 여천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지역사회 인재, 기관 등과 함께하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한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21차 시는 남구청장님께 여천천 공간혁신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직접 제안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네.
마지막 22차 시 소감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실제로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여천천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구청장님의 답장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진짜요? 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쓴 답장 속에는 학생들의 제안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약속도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생활 속의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실제로 삶과 연계되어 나타나고 변화다는 모습에 놀라움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알찬 네. 수업 모델을 네. 개발해 주셨는데요. 이 수업 모델을 개발하실 때 활용한 도구도 많았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셨을까요? 네, 원격 수업에서는 주로 울산 이학습터와 줌을 활용하였고 미리 캔버스로 공모전 포스터를 만들어 시각적인 홍보 효과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패들렛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개인이나 모든별 의견을 정리하도록 한 것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업 모델의 평가와 기록은 또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여천천 공간혁신 1, 2차 공모전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학생들이 평가 기준에 맞게 토의에 참여하며 발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학습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친구들의 참여, 발표에 대해 자기평가, 상호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관찰을 통해 프로젝트 수업 과정에 참여하지를 못하거나 어려움이 보이는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었습니다. 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흥미로워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수업 모델을 활용하실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활용 팁이 있다면 조금 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개발한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은 각 학교, 교실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온앤오프 활용 팁에 제공하였고 실제 수업을 통해 느낀 교사와 학생의 수업 성찰 내용을 실어두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모델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참여가 정말 네. 활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업 모델 개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따로 있었을까요? 네, 여러 장면들이 기억에 남지만 건축가님과 함께한 협력 수업입니다. 건축가님이 오시기 전 네. 너무 설레어하고 긴장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또 남구청장님의 답장이 도착했을 때 편지를 받고 아주 기뻐하며 서로 편지를 읽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모습에 본 수업 모델을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은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암과 행함이 삶과 연계되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수업을 통해서 진정한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성장, 정말 보람된 수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나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란? 답변해 주시죠. 나에게 블렌디드 프로젝트는 체인지 메이커로의 성장입니다. 처음 본 수업 모델을 계획할 때 중점을 둔 것이 암과 행함, 그리고 삶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반 아이들은 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만큼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등교와 원격 수업이 결합한 블렌디드 수업 모델 세 번째, 남구 주민의 휴식처, 여천천 공간 혁신을 꿈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